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최고의 채널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명절 스트레스 확실히 푸는 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해봤자 설하고 추석, 이것이 양대 명절이죠. 명절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저희들 어렸던 시절에는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명절이 돼야 그래도 깨끗한 옷을 한 벌 얻어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그때 먹거든요. 그리고 친척들이 몰려서 즐겁게 윷놀이도 하고 참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돼 가면서 명절은 의외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귀찮죠. 명절이 좋다는 것은 그때가 쉬는 날이, 휴일이 많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휴일조차 어른들 찾아뵈러 또는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대개 설이나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특히 며느리들이 고생 많았고 그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명절 스트레스 하면 꼭 며느리의 이야기로 몰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절 스트레스는요, 모두들 다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이죠.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귀찮습니다. 명절날 식구들이 오는 것도 귀찮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귀찮습니다. 그냥 쉬고 싶은 것이죠.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오는 것이 엄청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 그거 참 재미난 얘기죠. 맞습니다. 명절날 그 자식들을 보고 싶지만, 자식들이 오면 반갑지만 한 이틀만 지나면은 아주 번거롭고 성가십니다. 그래서 갈 때 되면 더 반갑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남편도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우선 명절 하면은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아내한테는 또는 식구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아내가 혹시라도 퉁퉁거릴까봐, 아내가 불평불만할까봐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는 처갓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며느리의 스트레스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놀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골에 가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간다는 것, 그리고 그 교통체증이 좀 심합니까? 그 교통체증을 뚫고 지루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거, 원치 않는 여행을 한다는 거, 이게 다 스트레스죠. 모두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자식들이든 또는 며느리 아들이든 전부 다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딱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자극적인 말에도 빵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이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명절 때문에 이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보글보글 하던 것이 드디어 명절날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며느리 입장에서도 나만 왜 이래,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다 스트레스입니다. 즉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런데 딱 맞닥뜨려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 세대는 말을 퉁명스럽게 하죠. 기껏 몇 시간 동안을 시달려서 내려갔는데 첫 마디가 왜 이제 왔냐, 이렇게 되니까 팡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 명절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어차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명절 대화법, 뭐 특별히 무슨 명절이라고 해서 다른 대화법을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명절날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끼리 괜히 반가운 척하고 만나는데 이때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식당에 여자 종업원이 20대 초중반밖에 안 된 아주 젊은 그 여성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데, 제가 밥 먹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명절 때 집에 안 가냐 했더니 작년부터 저희들은 안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와,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하네, 아주 편하겠구나 했더니, 아니에요, 모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다시 되물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모님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명절 때 오지 마라. 각자 그냥 알아서 지내고 혹시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이렇게 아주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말을 꼭 염장을 질러버리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취직 언제 되냐? 왜 이제 왔냐? 또 무슨 뭐 음식을 뭐 장만하는데 말이죠. 뭐 이 재료를 왜 안 사왔냐? 뭐 자꾸 토박을 하다 보니까 점점 보글보글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을 아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덕담하셔야 됩니다. 야, 맛있다. 고생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 좀 쉬어라. 이렇게 해야죠. 그 자꾸만 이게 타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명절날 더더군다나 꼭 덕담을 나누시는 것. 이것이 명절 대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내던지는 얘기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면은 그냥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며느리 보니까 반갑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그냥 툭 던진 너 이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는 이야기를 그걸 계속 음식을 만들면서도 곱씹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속에서 푸글거리게 되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좀 속을 긁는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이 조간일 TV를 안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어차피 이 조간일 TV를 본 분이 마음을 갖다가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마인드 스트레칭입니다. 대화법과 더불어서 마인드 스트레칭이 두 번째입니다. 마인드 스트레칭.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용어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근육을 풀고 이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인드 스트레칭은 뭐냐? 마음의 근육을 푸시고 이완하고 평온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현대그룹에서 강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교육 담당자 옆에 앉아서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 보니까 그 담당자의 이 책상 유리판 밑에 조그만 글이 하나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담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시죠?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입니다. 담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죠. 그 어려운 풍파를 다 겪으면서 대기업을 창업하신 이후에도 온갖 자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헤쳐가는 하나의 지혜로서 정종희 회장님이 만드신 말씀이 담담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일 것입니다. 그건 사실 엄청난 경험의 결과죠. 우리 이 명절에는 좀 담담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의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좀 자극적인 말이 들어오면요. 그냥 느긋하게 툭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여세요. 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제 친구도 실제가 그런데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며느리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며느리 이 서로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은요. 한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화나셨구나. 저 보고 싶으셨어요. 빨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도 뼈로 통해가지고 괜히 썰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느 쪽 며느리가 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고 스트레칭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며느리는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중요하냐? 시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명절을 맞으면서 이것은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처가 쪽에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으면서 대화법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것, 그리고 마음의 근육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웬만한 자극에 너무 이렇게 뾰루퉁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고 그런 겁니다. 명절 길어봤자 2, 3일입니다. 1년 중에 설과 추석을 다 합해서 만나는 날이라고 해봤자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우리가 제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몇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설령 생각이 짧더라도 한쪽에서 넉넉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고요? 명절이니까요.